우리는 생활하면서 늘 물질이라는 걸 접하고 살며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 금전, 화폐, 이 재물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가 경제라고 말을 하고, 이 경제 속에 우리는 돈, 화폐, 재물을 우리는 늘 열심히 벌기도 하고 또 열심히 지키기도 하고 열심히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돈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은 눈도 달려있고 발도 달려있고 이 돈에는 어떤 생각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눈과 발과 재주와 어떤 생각, 마인드, 어떤 좋아하는 목적, 이런 게 돈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의 물질이면서 어떤 돈이라는 게 물질이면서 하나의 그냥 화폐 가치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돈에는 사람 인기가 담겨지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에너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난 돈 싫어 이렇게 말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나 돈 싫어 하는 사람한테 한 100억을 현찰을 딱 갖다 맡기면서 너 가져라 해보십시오. 나 싫어 거부할까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돈을 싫어할 사람이 없고 이 물질을 싫어할 사람이 없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잘 쓰고 얼마나 가치 있게 활용을 하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화폐 돈에 대해서 관념이라든가 좋아하는 마음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이런 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돈의 가치를 아주 살아있게 귀하게 여기고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이걸 하나의 그냥 물질의 가치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죽어있는 물질의 가치로만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내가 써도 된다, 아무렇게나 돈의 개념을 생각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 있고 돈 관리를 잘하는 분이 있고 돈을 잘 쓰는 분이 있고 돈을 잘 불리는 분도 있고 돈을 잘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그 과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인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가? 잘 불리는 사람인가? 또 잘 쓰는 사람인가? 잘 지키는 사람인가? 이런 걸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잘 벌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이 돈을 잘 관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잘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잘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돈을 아주 소중히 다루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그때 이 돈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나를 따라옵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나를 따라오게 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니
이 주인을 내가 바르게 섬겨야 되겠구나 해서 돈이 내 능력만큼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복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제복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1차적으로 팔자의 제복이 40%는 딱 나와 있습니다. 너는 100억대로 살으라. 너는 10억대로 살으라. 너는 1억대로 살으라. 너는 1000억대 아니면 1조 원대, 10조 원대, 100조 원대 이렇게 살으라고 팔자의 기본 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팔자에 나와 있는 퍼센트 비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모 환경 에너지, 조상 음덕 에너지 이런 게 플러스 알파 작용을 해서 70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상님이 얼마나 덕을 많이 쌓고 부모가 얼마만큼 지혜롭고 얼마만큼 좋은 조건이라든가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공부를 시키고 또는 음덕을 많이 쌓아서 후손한테 기운으로 복으로 인연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도 덕을 많이 쌓아서 복으로 물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조상님 산소를 잘 써서 복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상님이 음덕을 많이 쌓아서 복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조상님의 음덕과 부모님의 음덕, 환경 조건 에너지에 의해서 30% 제복의 그릇이 또 만들어집니다. 정주영 팔자를 똑같이 타고났다고 해서 정주영처럼 부자 되지 않습니다. 정주영하고 사주가 거의 99%가 똑같은데도 똑같이 안 산다는 뜻입니다. 이병철하고 사주가 99%가 똑같아도 똑같이 안 살고 설령 분, 초까지 똑같아도 똑같이 안 산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조상 에너지, 환경 에너지, 부모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나와 있는 기본 제복 에너지는 40%고 바로 조상, 부모, 환경 이런 조건들이 바로 30% 작용해서 70%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념, 돈의 가치관, 분별력, 돈을 잘 활용하는 능력, 돈을 잘 버는 능력, 돈에 대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소중한 마음, 이런 거에 따라서 30%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30% 중에서 어떤 분은 버는 능력이 아주 좋은 분이 있고 관리를 잘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또 잘 쓰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또 잘 지키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 돈을 이렇게 잘 불리는 분이 있고 불리는 분이 있잖아요.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아파트 투자하고 땅 투자해가지고 잘 불리는 분이 있고 남편이 월급 갖다 주니까 그걸 그대로 저축해 놓고 불리지는 못하는 분이 있고 근데 남편이 이렇게 월급 타다 준 걸 잘 모아서 어디에 투자했는데 그게 막 몇 배로 불어나가지고 재산이 막 불어나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또 아주 그 작은 마인드로 사는 분도 있고 그냥 생활비 쓰고 한 달 따박따박 저축해서 그걸로 만족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이 5가지를 잘 갖추게 되면 돈을 아주 귀하게 벌기도 하고 쓰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해볼 때, 많은 사람들을 접해볼 때 이 5가지를 다 갖춘 분은 아주 드물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돈을 잘 버는데 잘 쓸 줄을 모르고 또 잘 관리할 줄 모르고 또 잘 불릴 줄을 모르고 잘 지킬 줄을 모르고
지키기는 잘하는데 벌 줄을 모르는 분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귀한 돈을 아주 귀하게 벌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귀하게 쓸 줄도 알아야 된다. 무조건 저축해 두고, 무조건 금고에 쌓아두고, 무조건 내가 잘 지키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력이 있고 생물과 같아서 순환을 해야 좋아하지 가만히 묶어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축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주 뜻있게 쓰기도 하고, 뜻있게 관리도 하고, 뜻있게 운용을 하고, 뜻있게 불리기도 하고, 이런 걸 잘 할 줄 알 때 진짜 우리가 돈을 귀하게 다루는 것이며 운용하는 것이며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혜롭고 마인드가 좋으냐, 그 사람 인품이나 능력이나 깨우침이나 질량이나 이런 마인드에 따라서 돈이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누구한테 더 기운을 많이 밀어주고 내가 따라갈까 돈이 늘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해. 돈도 하늘의 명이 있어야 또 움직여. 대자연의 기운에 의해서 또 움직인다. 그래서 선천적인 이분의 조상의 음덕이나 선천적인 팔자의 복이 있는가도 한번 들여다보고, 저 사람은 제복 창고가 너무나 좋으네?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좀 가야 되겠다. 딱 이렇게 마음 먹고, 저 사람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네? 또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 저 사람은 뜻있게 나를 잘 써주네? 또 가야 되겠다.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잘 지켜주네? 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보람있게 잘 써주네?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팔자의 그릇만큼, 그 사람의 질량만큼, 그 사람의 마인드만큼 돈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도 안 하고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못 갖추고 마인드가 바닥이면 처음에 선천적 복 때문에 제복이 왔다가 내가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니네 하면서 서서히 빠져나가요. 그래서 질량이 낮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가 사기꾼한테 당하는 경우도 있고, 빌려줘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 훅훅 날아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뜻있게 쓸 줄 알고 돈을 관리를 잘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보람있게 돈을 잘 쓰는 사람한테는 돈이 늘 갔다가도 다시 오게 됩니다. 갔다가도 온다는 말은 내가 30%를 쓰면 또 30%를 채워주고, 또 30% 쓰면 또 채워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념이 좋으면 더 많이 끌고 옵니다. 내가 30%를 썼는데 70%를 땡겨와요. 오히려. 그래서 돈은 고정된 게 아니다. 언제든지 유동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이념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질량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늘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또 돈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데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고서 돈도 벌고 관리도 하고 쓰시라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데 이걸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첫째, 돈은 생명력이 있다. 돈은 머무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돈은
중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돈은 질량에 따라 또 움직인다. 돈은 뜻있게 써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돈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으란 뜻입니다. 돈의 마음을 알으란 뜻이에요. 돈의 마음. 또 5가지,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돈은 좋아하고, 돈을 관리 잘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돈을 아주 보람있게 써주는 사람도 좋아하고, 잘 지켜주는 사람도 좋아하고, 잘 불리는 사람도 좋아한다. 돈의 생리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10가지를 알고 우리는 돈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마음 질량이 좋고 영혼 질량이 좋을 때 돈을 가질 능력이 생깁니다. 지식 질량이 좋을 때 돈을 관리하고 잘 쓸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식 질량이 없다면 돈을 잘 쓸 능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식 질량, 마음 질량, 지혜 질량 이런 게 있을 때 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관리 능력도 생긴다. 3번째, 마인드가 좋아야 돼요. 마인드라는 건 내가 어떤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성, 미래지향적인 목적. 나는 돈 벌어서 밥 한 그릇 사 먹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뜻있게 벌어서 어떻게 돈을 앞으로 활용하고 써야 되겠다는 그런 미래지향적 이념과 마인드. 이런 사람을 돈이 또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돈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4번째는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돈이 좋아해요. 그리고 돈이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이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돈을 벌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5번째, 돈을 사람을 위해서 이롭게 쓰는 사람을 돈이 좋아해요. 함부로 향락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롭게 쓰는 걸 돈이 좋아한다. 공익적으로 써주는 걸 제일 좋아하고, 사람을 이롭게 써주는 걸 좋아하고, 뜻있게 써주는 걸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5가지씩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5가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사람을 이롭게 쓸 수 있고 공익을 위해 쓸 수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돈은 따르게 되며 기운을 몰아주게 된다. 그럼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공부해서 지혜도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또 지식을 갖추어서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되고, 내공을 쌓아야 되고, 또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념을 세워서 득되게 사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익적인 마음으로 홍익적 마음으로 살 때 이 귀한 돈이 좋아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 작은 돈이라도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돈이 나를 또 좋아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돈을 가질 자격. 그리고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돈이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흐르는 물처럼 내가 보세요. 흐르는 물처럼 유통을 시키는데 무조건 유통을 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마치 수각에 물이 담기면 넘치면 넘어가지요. 우리 여기 도원대학 앞에 수각이 있죠. 그럼 수각이 1단, 2단, 3단이 있죠. 그럼 물이 차면 살짝 넘어가고 또 차면 살짝 넘어가고, 이런 수각에 물이 담기는 것처럼 내가 적절하게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고 또 써야 될 곳이 생기면 잘 써주고, 또 거기서 넘치면 또 써주고, 이렇게 지혜롭게
내가 운영을 잘하는 것이 바르게 돈 관리를 하는 것이며 돈을 득되게 저축하는 것이며 돈을 득되게 쓰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그 돈의 관념을 확실하게 알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열심히 저축도 하고 열심히 바르게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돈은 아주 소중한 돈이 되며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5가지 이념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질량도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어떤 분류는 돈을 지키는 지킴이에 불과하고 돈 지키는 알죠? 경비원. 응? 돈을 지키는 경비원. 돈 지킴이에 불과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류는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다가 평생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늙어 죽는 사람도 있고 돈 몇백억 몇천억을 모아가지고 건물 빌딩 사놨는데 갑자기 중풍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헤매다가 훅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응? 그러니까 돈이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설치는 거죠. 자, 이 주인을 믿고 돈이 많이 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뜻이 없고 이념도 없고 무식해가지고 많이 돈을 모아놨는데 훅 가버렸어. 그러니까 돈이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날뛰는 망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돈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흩어집니까? 막 질량 안 되는 사람한테 막 헤매다가 찢어지고 형제간에 의리 상하고 가족간에 의리 상하고 돈이 집안을 쑥대맛을 만들고 핥히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지하면서 돈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로가 불행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평생 돈 지킴으로 살다가 평생 돈의 노예처럼 살다가 어느 날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가니까 돈이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날뛰면서 집안을 다 흔들어 놓는 겁니다. 형제, 가족, 친척 다 흔들어 가지고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 공부를 바르게 알고 돈도 열심히 벌고 또 열심히 저축도 하고 관리를 잘하고 득되게 잘 써서 이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돈에 끄들려 다니는 종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된다. 내가 돈을 활용하고 운용하는 주인이 돼야 된다. 내가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영원히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근데 내가 돈을 활용을 잘하는 사람은 돈이 있을수록 행복해.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돈이 행복을 절대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행복할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는 절대적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게 돈인데 돈이 절대적 행복의 가치는 되지 않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는 절대적 작용을 해요. 하나만 예를 들면 돈은 기름진 농사 짓는 농토와 같아요. 기름진 밭, 기름진 농토와 같고 돈은 우리의 행복은 씨앗과 같아. 그럼 기름진 밭에다 씨를 심으면 이 씨앗이 잘 자라겠죠. 토박하고 이렇게 메마르고 토박한 땅에다 씨를 심으면 자랄 가능성이 작지요. 기름진 밭에다가 땅콩을 심으면
자랄 가능성이 많지요. 그것처럼 돈은 기름진 밭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거기다 땅콩을 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물질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행복을 키워나가기가 엄청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질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훨씬 행복의 씨를 심어서 키우기가 쉬워진다. 그런데 이 기름진 밭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게을러서, 보세요. 게을러서 관리를 안 하면 풀밭이 되고, 관리를 안 하면 잡초밭이 되고, 관리를 안 하면 비바람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태풍, 장마, 홍수가 지면 그 기름진 밭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죠. 이 기름진 밭이라도 나의 노력이 있어야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물질이라는 건 기름진 밭과 같고, 또 내가 행복은 이 기름진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근데 이 기름진 밭도 내가 관리하기에 따라 잡초밭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관리하면 홍수에 다 떠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진 밭을 한 평, 두 평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의 씨를 심기가 쉬워지니까. 근데 이 기름진 밭을 한 평, 두 평 늘려갈 때 내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그리고 내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잡초밭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치를 알고 앞으로 우리 도원가족이나 우리 국민들 질량에 맞게 열심히 돈 버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돈을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또 돈을 잘 쓸 줄 아는, 돈을 잘 쓸 줄 아는 능력도 갖춰야 된다. 그때 하느님이 큰 복을 주게 되며 당신 질량에 맞게 복을 유지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만큼 감사할 줄도 알고, 또 이념을 세워서 늘려가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늘려갈 때 또 잘 쓰는 노력도 하고, 또 홍익적 이념이라든가 사회를 이롭게 한다든가 사람을 득되게 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잘 활용할 줄 알 때 진정으로 하느님이 그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며, 우리는 그 물질이 진정으로 복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우리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나 도원가족이나 우리 유튜브를 듣는 분은 이런 이치를 알고, 돈이 무조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 당신 질량을 갖추어서 돈을 잘 활용할 능력을 갖출 때 이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격 없는 자가 돈을 가지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오히려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깨는 큰 불행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이 잘못되는 순간 집안이 오히려 쑥대밭이 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을 갖추어서 이 돈을 잘 벌기도 하고, 잘 관리도 하고, 잘 써서 득되고 빛나는 인생을 살으란 뜻입니다.